밤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갑자기 눈이 떡 뜨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죠. 뒤척이다가 결국 4시, 5시까지 버티다가 겨우 다시 잠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멍하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런 날이 일주일에 3번, 4번씩 반복되면 정말 미칠 것 같죠.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절대로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는 분들, 이건 여러분 몸이 지금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무슨 신호냐고요? 바로 간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간 건강이 수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을 회복시켜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고 수면제만 처방받아 먹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시간대마다 우리 몸의 특정 장기가 집중적으로 일한다고 봤어요. 이걸 자우유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생체시계죠. 그 중에서도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과 담이 해독 작업을 하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독소를 걸러내고 피를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시간대에 자꾸 깬다. 이건 간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도와줘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국내의 한 한의학 박사님은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면증 환자 100명을 진찰했더니 그중 70명 이상이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간이나 간 수치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새벽에 깨는 증상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간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면서 잠에서 깨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통합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불면증을 호소하는 40대에서 60대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 효소 수치인 ALT와 AST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전체의 63%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에게 간 기능 개선 치료를 3개월간 진행했더니 불면증 증상이 평균 57% 감소했다는 겁니다. 수면제 없이 오직 간 치료만으로 잠이 돌아온 거죠. 그럼 왜 간이 안 좋으면 잠을 못 잘까요? 첫째,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 종일 들어오는 술, 약, 음식 첨가물, 환경 독소 이런 걸 다 간에서 처리해요. 그런데 간이 지치면 이 독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뇌혈관을 타고 올라가면 뇌는 위험 신호다, 깨어나 라고 판단해서 각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게 바로 새벽에 눈이 떡 뜨이는 이유입니다. 둘째,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예요. 밤사이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간이 저장해둔 당을 조금씩 방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새벽에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셋째, 한의학적으로 보면 간은 감정을 저장하는 장기예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다 간에 쌓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간울이라고 불러요.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간에 열이 발생하면 이 열이 위로 치솟아서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머리는 뜨겁고 손발은 차가운 상태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40대 이후 여성분들이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 혹시 아세요? 바로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을 만드는데도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이 약해지면 호르몬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갱년기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간 기능을 개선하면 호르몬 수치도 함께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한 유명 한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했어요. 53세 여성 환자분이 3년 동안 매일 밤 새벽 2시 반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했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갱년기라며 호르몬제를, 정신과에서는 불면증이라며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한의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해보니 지방간과 함께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석 달간 간을 보하는 한약과 침치료, 그리고 식이요법을 병행했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일주일에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간을 회복시켜서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쓰거나 입 냄새가 심하게 나나요? 이건 간에서 톡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둘째로,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있나요? 간은 통증 신경이 없어서 아프지 않지만 부어오르면 주변 조직을 눌러서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셋째로,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나요? 이것도 간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간에 가장 나쁜 것부터 끊어야 합니다. 바로 술이에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거든요. 한 잔의 소주를 해독하는데 간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을 일해야 해요. 매일 밤 술을 마신다는 건 간한테 24시간 노동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합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술을 끊기만 해도 4주일 안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그와 동시에 수면의 질도 개선된다고요. 실제로 매일 소주 반 병씩 마시던 50대 남성 환자가 술을 완전히 끊고 한 달 후 간 수치 ALT가 85에서 30으로 떨어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일주일에 6번에서 1번으로 줄었답니다. 둘째로, 간을 회복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한의학에서 간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미나리 이런 것들이요. 왜 녹색이냐고요? 한의학에서는 오행 이론에 따라 간은 목에 속하고 목의 색깔이 청색, 즉 녹색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채소들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톡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밀크시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밀크시설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엉겅퀴의 일종이에요. 이 밀크시슬 안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간 질환 치료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최근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간 환자들에게 석 달간 밀크시슬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더니 간 수치가 평균 4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수면 시간을 지켜야 해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간이 집중적으로 해독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깨어있으면 간은 해독도 못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느라 이중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 10시쯤 되면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최근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어요. 만성불면증을 앓는 40대에서 60대 참가자 10명에게 한 달간 매일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간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식사하게 했죠. 한 달 후 결과가 놀라웠어요. 10명 중 9명이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고했고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도 평균 30% 이상 좋아졌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는 횟수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넷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의학에서 간은 감정을 저장하는 장기라고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간에 쌓여요. 이걸 간기울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의 기운이 막혀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간에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위로 치솟아서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눈이 충혈되고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이나 폭식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 몸의 긴장이 풀린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간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도 함께 줄어들어요. 다섯째, 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오른쪽 옆구리 부분,
간이 있는 자리에 따뜻한 찜질팩을 대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누워 있어 보세요. 열이 간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쳐있던 기운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간 질환 치료할 때 온열요법을 많이 사용해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여섯째, 간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과식과 야식입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치킨을 시켜 먹거나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간한테는 최악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독소와 노폐물이 생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은 더욱 그렇죠. 이걸 다 간이 처리해야 하는데 밤늦게 먹으면 간이 해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독소가 쌓이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 영양학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저녁 식사는 되도록 가볍게, 그리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라고요. 만약 밤에 정말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 한 개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만 마시고 무거운 음식은 절대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 건강 회복 방법들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바쁜 일상에서 매일 녹색 채소를 챙겨 먹고 밀크시슬을 구해서 복용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지금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과 제 프로필을 확인해 보세요. 간 건강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천연 원료 패키지 정보를 올려뒀어요. 이번 주말까지만 특별 할인 이벤트로 1+1의 무료 배송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이 건강해지면 여러분의 밤도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57세 김모 씨는 4년 동안 매일 밤 새벽 2시 30분에 정확히 깨는 증상을 겪었어요. 처음에는 신경정신과에서 불면증 진단을 받고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약을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지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끊었더니 다시 새벽에 깨는 증상이 돌아왔고요. 그러던 중 한의원을 방문했는데 선생님이 간 기능 검사를 권유했답니다.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과 함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어요. 김 씨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도요. 알고 보니 매일 밤 과식하는 습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 만성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김 씨에게 3달 치료 계획을 세워줬어요. 첫째, 저녁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밤 8시 이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 둘째, 매일 오전에 30분씩 걷기 운동하기. 셋째, 간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 복용하기. 넷째, 일주일에 3번 침 치료받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료 시작 2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일주일에 7번에서 4번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깼고 3달 후에는 거의 밤새 푹 자게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간 수치예요. 치료 전 ALT 수치가 80이었는데 3달 후 재검사에서 30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체중도 7kg이 줄었고 만성 피로도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간만 제대로 회복되면 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원래 잘 자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다만 간이 너무 지쳐서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수면 시스템이 망가진 것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새벽에 자꾸 깬다면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깬다면 더욱 그렇고요. 이럴 때는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간 건강부터 체크해 보세요. 술을 끊고 녹색 채소를 많이 먹고 밤 11시 전에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식과 야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한의원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매일 밤 술 마시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간에게 휴식을 주세요. 간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수면도, 건강도, 인생도 함께 회복됩니다. 잊지 마세요. 새벽에 깨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간이 보내는 도움 요청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나도 새벽에 자주 깬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 방법 시도해봤는데 효과 있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에 좋은 구체적인 음식과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